이 머리핀 하나가 25년간 감춰진 진실을 폭로합니다. 최화영이 오장미의 머리에서 발견한 그 진주 머리핀. 그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정숙희의 흔적이자 별장에서 벌어진 비밀의 증거이며 최화영이 감춰온 음모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숙희는 오세진흥으로 퇴행했을까요? 그리고 최화영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25회는 표면적으로 오장미가 강준호 셰프와의 면접을 놓치는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이 사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장미에게 강준호의 레스토랑은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드림호텔 내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인 강준호 밑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엄마 정숙희의 손맛을 물려받은 장미가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최화영, 드림호텔 대표이자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 아침 최화영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나 병원 가야 돼. 나 좀 데려다 줘. 장미는 극심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면접 시간은 다가오고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최화영을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 아, 어떡해. 대표님. 제가 지금 면접을 보러 가야 돼서. 하지만 최화영은 더 심하게 아파합니다. 뭘 망설여. 얼른 날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얼른. 결국 장미는 최화영을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고 강준호와의 면접 시간은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의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트레스성 복통이래요. 맹장도 아니고 급성 질환도 아닌 스트레스성 복통. 그리고 최화영은 금세 회복합니다. 한숨 자고 나니 괜찮아졌어. 왠지 개운해. 배도 안 아프고. 너무 빠른 회복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최화영은 누구입니까?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을 가진 도끼녀입니다.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이죠. 드림그룹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강남봉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완벽한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런 최화영이 하필 오장미의 면접 당일 아침에 쓰러졌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이미 장미가 오복길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학 추천을 해주려다가 알게 된 이 충격적인 사실. 장미는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의 끝에는 마동석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모르고 있을까요? 자신의 남편 마동석과 정숙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딸들. 한 명은 자신이 키운 마설인이고 다른 한 명은 오장미라는 사실을. 만약 최화영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오장미가 강준호 밑에서 일하면서 드림호텔 내부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 마대창 회장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최화영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계획합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이라는 완벽한 핑계로 장미를 붙잡아두고 면접을 놓치게 만들고 강준호가 장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실제로 강준호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장미가 급히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매니저를 통해 돌아온 답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사정 따위 듣고 싶지 않다고 해. 그리고 오장미라는 그 여자, 이 레스토랑에 발붙일 생각이면 다신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해. 완벽한 차단입니다. 장미는 드림호텔 레스토랑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병원에서 회복하자마자 오히려 장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조건을 제시합니다. 고마워요, 장미씨. 장미씨 아니었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야. 오장미씨, 내 생명의 은인이야. 대표님이 강준호 셰프님 밑에서 일할 수 있게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대표님이 오늘 상황을 잘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야지. 나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그 조건은 결코 장미를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장미를 통제하고 장미를 자신의 계획 안에 묶어두고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화영은 은인 행세를 하며 장미에게 빚을 지웁니다. 심리적 지배의 시작입니다. 장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체스판 위에 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체스를 두는 사람이 바로 최화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진짜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머리핀입니다. 최화영이 장미에게 감사의 표시로 건네준 옛날 스타일의 머리핀. 장미는 이것이 자신의 엄마 정숙희의 유품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대표님 눈이 좋으시네요. 맞아요. 저희 엄마 거예요. 장미는 최화영에게 설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저희 엄마가 어떤 별장에서 조폭들한테 쫓겨서 크게 다치셨다고. 네, 저희 엄마가 있던 그 별장의 별지기 아저씨가 별장에서 주웠다고 아빠한테 주더래요. 엄마 거 아니냐고. 최화영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핀을 자세히 보고 싶다고 청합니다. 참 이쁜 머리핀이네. 구경 좀 해도 될까? 나한테 비슷한 걸로 하나 맞출까 하는데. 그리고 머리핀을 받아든 최화영은 진주를 확인합니다. 색에 흐려진 진주. 이 순간 이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최화영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핀이 마동석의 아내, 아니 마동석이 사랑했던 여자 정숙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25년 전 별장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하지만 최화영은 완벽한 연기를 합니다. 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리핀을 확인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왜 최화영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마대창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을까요? 왜 최화영은 장미가 자신의 의붓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침묵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최화영은 이 비밀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드림그룹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최화영에게 마대창 회장의 손녀가 둘이라는 사실, 그중 한 명이 반찬가게 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폭탄입니다. 언제든 터뜨릴 수 있는. 최화영은 이 비밀을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순간에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대창 회장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집힐 것이고 최화영은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최화영은 머리핀을 보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 그 머리핀이. 그 머리핀 하늘이 머리핀이야. 내가 하늘이한테 준 유품인 그 머리핀. 내가 우리 하늘이한테 꽂아줬던 그 핀. 최화영은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 하늘이한테 준 그 머리핀을 어째서 오장미가 가지고 있는 거지? 어째서? 여기서 하늘이가 누구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최화영은 버리고 온 아들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에게 자신의 돌아가신 엄마 유품인 머리핀을 선물로 줬다는 것. 이것은 최화영이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대창은 아들 마동석의 연애를 반대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열고 최화영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별장에서 숙희 딸 빼앗고 25년이 지난 지금 정숙희는 5세 지능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핀이 오장미에게 있다는 것. 최화영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별장에서 이 핀을 발견했다고? 그럼 우리 하늘이가 그 별장에 있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최화영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25년 전 그 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숙희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이 머리핀 발견 이후 최화영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이강혁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오늘 강준호 셰프 집에 초대한 날이라는 것. 하지만 최화영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초대했으면 내가 없어도 되잖아. 혹시라도 마실장 마서린이 사고라도 칠까 걱정이 됐어요. 서린이? 지금 서린이가 문제가 아니야. 서린이랑 얼굴이 똑같은 오장미, 그 쌍둥이 애가 문제라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최화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이 쌍둥이라는 것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마대창 회장의 다음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늘이 얘기해. 이 실장한테 할 수는 없지.
최화영에게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하늘이, 즉 정숙희로 가득합니다. 하늘이한테 준 핀이 왜 별장에 있게 됐는지 궁금해 미치겠다고.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최화영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알아봤어요? 우리 하늘이가 탄환 별장이 있는 지역에 있었냐고. 하늘이가 있던 물건이 탄환에 있는 별장에서 발견됐다고. 이건 틀림없이 하늘이가 탄환에 있었단 얘기잖아요. 우리 하늘이 행적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우리 하늘이를 찾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정숙희를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하늘이.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는 애찾기라고. 어떡하든 내 아들을 찾아야 돼. 드림은 당연히 내 아들한테 줘야지. 충격적입니다. 최화영이 찾는 하늘은 누구일까요? 최화영과 그 누군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는 남자아이. 마대창 회장은 손녀 마서린을 키우면서도 진짜 후계자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독재자입니다. 그에게 마서린은 그저 하나뿐인 아들이 남긴 핏줄일 뿐, 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대창 회장은 집착합니다. 25년 전 실종된 며느리 정숙희가 낳았을 손자, 그 남자아이를 찾는 것에 우리 서린이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마대창 질문에 강준호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저는 마서린 실장한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 마 실장과 결혼할 일은 없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서린의 결혼이나 미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손자, 남자 후계자를 찾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시가 떨어집니다. 오장미, 제발 내 눈에 안 보이게 하라고. 제발.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최화영은 왜 오장미를 그렇게 멀리하려 할까요? 오장미가 정숙희의 딸이고 마서린과 쌍둥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혹시 마대창 회장은 알고 있는 걸까요? 25년 전 그 별장에서 정숙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에 자신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장미를 멀리하는 것은 혹시 죄책감 때문은 아닐까요? 한편 최화영은 자신만의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강혁 최화영에게 보고합니다. 강 셰프가 오장미,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엄포를 놨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화영의 반응은 의미심장합니다. 오장미는 대표님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잘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최화영에게 오장미는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최화영은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오장미가 드림호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준호를 이용하고 동시에 오장미에게는 은인 행세를 하며 심리적 빚을 지우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건을 내걸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최화영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마서린은 자신이 키운 딸이지만 진짜 친딸은 아닙니다. 정숙희와 마동석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 한 명을 자신의 딸로 키운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인 오장미는? 최화영에게 오장미는 위협입니다. 오장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마서린의 정체도 들통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오장미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마대창 회장과 대립하게 될 때 오장미라는 존재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화영은 오장미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그렇다고 가까이 두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두는 것. 이것이 최화영의 전략입니다. 최화영은 또한 강남봉과의 불륜 관계도 계속 유지합니다. 강남봉은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이자 한영자의 남편입니다. 캠퍼스 커플이자 첫사랑과 결혼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이었던 남자가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였던 최화영을 만나며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최화영에게 강남봉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의 대상입니다. 강남봉을 통해 강준호와 강백호를 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강씨 집안의 비밀도 캐낼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강백호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최화영의 불륜 관계를. 하지만 강백호는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이자 인류애가 충만한 휴머니스트입니다.
가족을 위해, 특히 어머니 한영자를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화영은 이 모든 관계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자신의 최종 목표인 드림그룹 장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25회를 통해 우리는 3명의 핵심 인물이 각각 다른 형태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화영의 집착. 최화영은 아들, 그것도 내가 낳은 아들 찾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는 애찾기라고. 어떡하든 내 아들을 찾아야 돼.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버리고 나온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화영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대창 회장에게 드림그룹은 자신이 평생 피와 땀으로 일궈낸 제국입니다.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독재자, 카리스마의 끝판왕. 그런 그에게 후계자는 반드시 남자여야 합니다. 손녀 마서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룹의 후계자로 정해졌어도 마대창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진짜 후계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부장적 사고를 넘어선 광기에 가깝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된 아들을 찾을 수도 모르는 아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집착을 넘어 병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 때문에 최화영은 오장미를 멀리합니다. 오장미는 분명 자신 딸 설인이 언니입니다. 정숙희와 마동석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 한 명이니까요. 하지만 최화영은 오장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장미, 제발 내 눈에 안 보이게 하라고. 제발. 왜일까요? 혹시 최화영은 자신이 쌍둥이 중 한 명을 빼앗아버렸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장미가 나타남으로써 자신이 찾고 있는 남자 손자의 정당성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걸까요? 두 번째, 최화영의 집착. 최화영은 드림그룹 장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드림그룹을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산다. 최화영에게 마서리는 딸이 아닙니다.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숙희의 딸을 자신의 딸로 키우면서 마대창 회장의 손녀라는 신분을 활용해 드림호텔 대표 자리를 차지했고 이제는 그룹 전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화영의 집착은 마대창 회장과는 다릅니다. 마대창 회장의 집착이 혈육에 대한 것이라면 최화영의 집착은 순수한 욕망,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최화영은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남편의 아버지인 마대창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강남봉과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오장미에게는 은인 행세를 하고 동시에 그녀를 통제하려 합니다. 최화영의 집착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계산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 냉정하게 누군가를 버리거나 제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최화영입니다. 세 번째, 오장미의 집착. 오장미는 아직 자신의 집착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녀에게도 하나의 강력한 집착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정숙희에 대한 것입니다.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오장미는 엄마가 별장에서 조폭들에게 쫓기다 크게 다쳐 오세지능으로 퇴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조폭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숙희를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의 복수는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고 따뜻하고 어른스러웠던 오장미의 모습 뒤에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강철 멘탈 여전사라는 또 다른 면이 숨어 있습니다. 오장미의 집착이 깨어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해해야 할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 질문, 정숙희는 정말 조폭에게 당한 걸까요? 오장미는 엄마가 조폭들에게 쫓기다가 다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정숙희는 사법시험 1차 합격자였고 영민한 두뇌와 지성미를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별장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최화영이 아들한테 선물한 머리핀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정숙희는 그날 누군가를 만나러 그 별장에 간 건 아닐까요? 마동석? 마대창 회장? 아니면 최화영? 두 번째 질문, 정숙희는 정말 쌍둥이만 낳았을까요? 최화영은 집요하게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는 남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화영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정숙희는 쌍둥이가 아니라 새 쌍둥이를 낳은 건 아닐까요? 오장미, 마서린, 그리고 남자아이 하나. 채화영이 찾는 그 남자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이미 우리가 아는 인물 중 하나가 그 아이는 아닐까요? 세 번째 질문, 채화영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채화영이 마서린을 자신의 딸로 키우게 된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정숙희가 실종되고 마동석도 실종되고 그 와중에 채화영은 갓난아기 마서린을 데리고 나타나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혹시 채화영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숙희를 제거하고 마동석을 제거하고 그들의 딸을 자신의 딸로 만들어 드림그룹에 침투하는 것을. 채화영이 25년 전 그 별장에 있었다면? 채화영이 정숙희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면? 네 번째 질문, 마대창 회장은 정말 피해자일까요? 마대창 회장은 며느리를 잃고 아들을 잃고 손자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살아온 냉혈한 그런 마대창 회장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을까요? 혹시 마대창 회장은 정숙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질문, 강준호는 정말 오장미와 무관한 사람일까요?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의 완벽남입니다.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살며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그런 강준호가 오장미의 면접을 거부한 것이 정말 단순히 시간 약속 때문일까요? 사정 따위 듣고 싶지 않다고 해. 다신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해. 이 반응은 너무 과격합니다. 혹시 강준호는 오장미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강준호와 오장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강준호가 25년 전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해봅시다. 오장미의 정체 발각. 오장미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머리핀을 통해 마대창 회장과 채화영의 반응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마서린과의 만남을 통해 오장미와 마서린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입니다. 똑같은 얼굴을 한두 여자. 한 명은 드림그룹의 손녀이자 후계자로 재벌가에서 자랐고 다른 한 명은 반찬가게 딸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존해왔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순간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서린은 강준호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돈은 물론 자신을 돌같이 보는 그 남자에게. 그런데 만약 강준호가 오장미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다면 마서린의 질투와 분노는 어떻게 폭발할까요? 채화영이 쌓아온 거짓말의 탑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강남봉과의 불륜이 한영자에게 들통날 가능성이 있고 강백호가 이미 눈치를 챈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서린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입니다. 채화영이 25년간 마대창 회장을 속이고 정숙희의 딸을 자신의 딸로 키워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마대창 회장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채화영은 파멸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까요? 마대창 회장이 찾고 있는 남자 손자. 그 아이가 나타난다면 과연 마대창 회장이 원하던 대로 드림그룹의 후계자가 될까요? 아니면 그 아이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걸까요? 25년 전 별장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알고 마대창 회장과 채화영에게 복수하기 위해 혹시 그 남자 손자가 이미 등장한 인물은 아닐까요? 강준호? 강백호?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 정숙희가 오세지능으로 퇴행한 것은 심리적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 그렇다면 언젠가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계기,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25년 전의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별장에서 누가 있었는지,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진실을 알게 된 오장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오장미는 반찬가게 딸에서 복수자로 변모할 것입니다. 마대창 회장에게, 채화영에게, 그리고 25년 전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오장미의 복수는 강백호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백호는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이자
오장미의 연인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장미의 복수가 법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면 강백호는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마대창 회장과 최화영의 시아버지 마이너스 며느리 관계, 최화영과 마서린의 모녀 관계, 강남봉과 한영자의 부부 관계, 강준호와 마서린의 관계, 강백호와 오장미의 연인 관계. 아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나 재벌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25년 전 그 별장에서 벌어진 일,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누군가의 욕망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희생자들이 이제 하나둘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재벌가의 딸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머리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최화영이 그렇게 숨기려 했던 진실이, 마대창 회장이 그렇게 찾으려 했던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최화영의 친절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마대창 회장의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오장미의 운명이 얼마나 잔인하게 뒤틀려 있었는지.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오장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용서, 아니면 복수? 다음 화가 기다려집니다.